오늘은 조심해야 할 키워드에 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상품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상품명이잖아요. 그 상품명을 가공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중에 좋은 키워드들을 가져와서 이제 가공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금지된 키워드들을 꼭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 키워드 하나로도 사실 경찰서든 뭐 보건소든 이상한 국가기관 무슨 화학물질 이런 곳까지 가서 조사받은 적도 많아서 그런 걸 사실 한 뭐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여지가 있는 키워드들은 그 뒤에는 무조건 배제를 하는 식으로 저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했던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위험하구나 혹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작업하시면은 저처럼 경찰서라던가 불필요하게 조사를 받을 일이 없어질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지 단어는 우선 뭐 뻔하죠. 이제 제품과 상관없는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면 안 되고요. 뭐 락앤락과 같은 밀폐용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락앤락이 아닌데 실제로 락앤락이라고 쓰면 안 되고, 락앤락이 초기 때는 이제 락앤락 따라서 많이 나와서 사실 락앤락이 저는 유명한지 모르고 쓴 적도 있었거든요. 듀오백 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듀오백인데 사실 듀오백이 이렇게 저는 유명한 의자인지 실제로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써서 이제 한번 공문을 받은 적도 있고, 연예인 이름이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계 최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의학적,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뭐 교정에 효과, 그리고 뭔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키워드들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화장품이나 치약의 미백도 실제로 미백 효과가 있어서 이걸 입증할 서류들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화장품이 무엇이고 이 치약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고 우리가 키워드 작업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키는 편이고, 실제로 쓸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될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제를 하는 편입니다. 주름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도 황사 마스크는 당연히 황사 마스크라고 쓰면 되는데, 마스크 초기에는 이제 황사 마스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 면 마스크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황사 마스크가 키워드에 많으니까 제가 모르고 쓴 적이 있어서 이 역시도 이제 권고 사항을 받은 적도 있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인증을 확실히 받은 제품은 쓰셔도 되나, 저 같은 경우 일반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배제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무슨 100%, 99.9% 이런 말들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라던가 재생, 교정, 유기농. 유기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증이 있으면 써도 되는데, 유기농이 없는데 또 넣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쓰지 않고 있고요. 직수입은 사실 써도 되는데 몇 번씩 이제 주로 저작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저는 빼고 있고, 예방이나 그리고 본드나 접착제는 항상 19세 이상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서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인터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 포인터도 항상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게 현재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항상 배제를 하고 있고, 총이나 칼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은 해외 배송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해외 판매에서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토피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이제 아기용품들, 유아용품 B2B 사이트들을 활용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유축기나 부항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유아용품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것까지 등록하라고 저는 추천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등록하는 게 좋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하시면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초보 때는 이제 키워드 작업하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정들도 어렵고 해서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좀 제외하고 있는 편이고요. 마약 성분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런 친환경이나 의사 추천 이런 것들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두피 쪽 탈모나 이쪽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뭐 747이나 올림픽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걸렸던 뭐 트롬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작권이 있고 천연 비타민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연 비타민에 관한 규정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도 천연 비타민이 아닌데 그냥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무슨 명품 스타일 뭐 루이 땡땡 스타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도 문제고 땅콩 기저귀도 저도 이제 한번 걸린 건데 땅콩 기저귀라는 게 이제 저작권 브랜드 상표가 아닌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통칭하는 건 줄 알고 썼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저귀 제품이 있으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하다 보면 뭐 바이러스나 향염, 뭐 향균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인치가 이제 항상 무조건 센티미터로 해야 되고 평은 제곱미터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해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무슨 32형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돌려서 표현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인치가 있으면 안 되고 평도 있으면 안 되는 현재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환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 Q&A 역시도 이제 특허 상품이라서 키워드 조심해야 되고 문구 제품은 이제 항상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 인증 번호가 있는 것들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 인증 번호는 아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 이게 나와 있지 않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배제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치료 효과가 있는 키워드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쭉 적어 놓은 키워드들인데 뭐 최고 이런 것들로 제가 소화불량 이런 것들 실있니 이런 것들로 제가 한 번씩 다들 메시지나 혹은 경고, 형사 조사 이런 것까지 다 받아본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조심한다고 해서 물론 이 키워드 안 써도 충분히 매출 많이 낼 수 있으니까 피해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이 키워드들 중에서도 물론 써도 되는 키워드들도 있는데 문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보이는 경우는 저는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 보시고 작업하실 때 기왕이면 피해 가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출 낼 수 있고 뭐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잠깐 살펴보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마켓 이름이라던가 물레방아 이거는 그거예요. 돌렸을 때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이제 적당한 단위로 끊어지는 거 이것도 상표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거는 그냥 통칭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아 이것도 이렇구나 하고 다 수정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치료와 관련된 것들이고 좀 눈에 띄는 게 땅콩 기저귀는 여기 또 넣어놨군요. 이렇게 하고 명품 같은 것들은 당연하고 마지막에 넣어놓은 걸 보면 아 효자의자 효자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뭐 농사일 하시거나 바닥 청소하실 때 그냥 편하게 굴러가는 이제 의자인데 효자의자라는 게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이제 잘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쓰시게 되면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날라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효자의자는 빼시고 그냥 다른 키워드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른들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키워드들을 만약에 사람들이 검색한다면 돌려서 쓰셔야 합니다. 효자의자는 특정 회사에서 특정 분이 이제 상표를 내놓은 딱 하나의 제품만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제품이 아니면 사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라이트닝 뭐 케이블 이런 것들 쓰면 바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바로 문서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빼시는 게 좋고 폰클레이도 이제 저는 이제 애기들이 뭐 이렇게 놀이하는 통칭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상표가 있다 보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아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제가 하나 겪은 것 중에 이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보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잘못 쓰면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경찰서를 간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이 보양인데 제 제품 중에 이제 발바닥 모양 매트가 있었어요. 발매트인데 누가 봐도 발바닥 모양이에요. 아, 형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모양이냐고. 근데 발바닥 모양이래요. 그래서 발바닥 모양 매트인데 실수로 이제 발바닥 보양 매트라고 쓴 거죠. 근데 이 보양이라는 상표권을 가지신 분이 저를 바로 형사고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너무 어이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 누가 봐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제 발바닥 모양인데 발바닥 보양이라고 오타를 내서 이런 거다라고 제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너무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은 보양이라는 단어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엑셀로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 유튜브 본문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한 번씩 가끔 보시면서 키워드 작업하시면은
저처럼 경찰서나 보건소 그리고 뭐 조사나 이제 고발 이런 거 안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